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일도 열심히 하고 마음도 진심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주영 회장은 평생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태도로 신뢰받는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태도의 힘, 겉모습 하나에도 담겨있는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17살 가난과 굶주림을 피해 고향 통천을 몰랐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엔 쌀 몇 중, 손에는 높은 한 가다, 단 한 가지 믿음만 둔 거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대볼리 밥을 먹을 수 있다. 그 청년이 바로 훗날 현대를 세운 정주영이었습니다. 서울 복내동의 쌀가게. 그는 새벽마다 쌀과 말을 짊어지고 온종일 뛰어다니며 세상의 차가움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름날 아침, 그의 인생을 뒤바꾼 단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정군, 그 꼴로 손님을 맞을 새이냐, 땀에 젖은 구겨진 셔츠, 먼지 묻은 바지, 그날 그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단정함이라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예의자 신뢰의 시작이라는 걸 그 순간 이후 그는 변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먼저 거울을 보고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 태도가 훗날 수만 명의 직원이 신뢰하는 리더십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때 그 젊은 정주영이 하루하루의 옷차림 태도 습관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얻고 신뢰를 쌓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 하나에도 마음이 드러나고 태도 하나에도 운명이 바뀝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정주영 회장이 남긴 단 한 줄의 철학, 단정한 하루가 평생의 신뢰를 만든다. 그 의미를 깊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아산의 지역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늘 구겨진 옷차림, 정주영 회장은 이 한 문장에 사람의 태도와 인생의 습관이 모두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174. 통천의 가난한 농가에서 뛰쳐나온 정주영은 서울에 가면 밥은 굶지 않는다는 말 하나만 믿고 날은 고무신 한 켤레의 의지에 닷새를 그렸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 복라도, 거기서 처음 얻은 일자리가 쌀가게 젊은이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삶은 그 고대했습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쌀가마를 짊어지고 손수레를 밀며 집집마다 배달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개선과 장부를 정리하고 밤에는 쌀 포대를 꿰맸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던 어느 여름날 아침,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날 몇 개까지 배달하느라 잠이 들었던 정주영은 그날따라 눈을 뜨니 해가 이미 중천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그는 허급 직업이라나 구겨진 작업법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머리도 감지 못했고 셔츠에는 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문을 열려던 순간 사장님이 단호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전군, 그걸로 손님을 맞을 셈이냐? 그 목소리는 꾸지점이라기보다 부끄러움을 일깨우는 한마디였습니다. 정주영은 멈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잠을 잤어요. 사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복장은 내 마음을 비추는 그울이다. 내 옷이 구겨져 있으면 손님은 이 가게가 구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한마디가 어린 청년의 가슴에 불처럼 세게 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절대 구겨진 옷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누더기 같다도 깨끗이 손질했고 시간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빗고 신발에 먼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단정히 가게를 나서자 손님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 청년 늘 깔끔하네. 저 아이는 믿을 만해 보이네.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단정함은 가난에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품격이구나. 정주영 회장은 훗날 회보록에서 일으켰었습니다. 나는 옷 한 번을 살 형편이 못 됐지만 늘 깨끗하게 빨고 다리에 입으려 했다. 그 습관이 나를 만든 첫 번째 자본이었다. 그 습관이 평생 이어졌습니다.
현대근소를 세운 후에도 새벽 현장을 돌되면 그는 늘 깔끔한 작업복에 닦인 안전화를 신었습니다. 회장이니까 편하게 신어도 된다는 비서의 말에 그는 단호의 고개를 주었습니다. 내가 흐트러지면 직원 100명이 따라 흐트러진다. 그에게 옷차림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팀 전체의 긴장감과 신뢰를 세우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강조했습니다. 복장은 예의자 언어다.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드러난다. 한 번은 신입사원 교육장에서 정주형 회장이 조용히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던 신입이었죠.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울은 봤나? 아니요. 바빴어요. 회장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쁜 거야? 마음을 다리 시간을 피뛰는 사람은 결국 옷도 일도 인생도 구겨진다. 그 말에 강 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신입사원은 매일 새벽 셔츠를 다리고 출근했습니다. 정주형 회장이 늘 강조하던 건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함, 단정함, 그리고 책임감. 그 세 가지가 신뢰라는 단어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구두가 다른 건 부끄럽지 않다. 닦지 않은 구두로 사람을 만나는 게 부끄러운 거다. 가난했던 시절 그는 날 건 구두 밑창을 6번이나 덧대며 신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밤 신발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단순히 먼지를 닦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단 3분만이라도 옷깃을 바로 세우고 거울을 보는 시간,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오늘 어떤 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그 옷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나요? 아니면 필요가 묻어 있나요? 정주형 회장이 평생 강조한 단 한 문장 단정한 하루가 평생의 신뢰를 만든다. 다음 이야기는 유행만 쫓는 사람, 금만 화려한 세상 속에서 진짜 품격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젊은 직원에게 던졌던 단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유행만 쫓는 사람 정주형 회장은 이런 사람을 보면 늘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1970년대 현대건설이 급성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온사 사무실에는 수백 명의 직원이 근무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 이름은 김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최신 유행을 얻어입고 잡지에서 갓 나온 헤어스타일을 따라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옷 매달 새로운 가방, 그녀의 책상 위에 늘 향수와 화장품이 넣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보며 센스가 좋다, 참 세련됐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주형 회장은 그런 김지연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의 옷보다 그 옷을 입은 태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지연은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그 옷 앞에서 머리카락을 다듬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손가울을 끊어 화장을 고치고 퇴근 전에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주제는 늘 옷머리, 신발, 가방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주형 회장은 어느 나흘 그녀를 조용히 불러세웠습니다. 지연 씨,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거를 보듯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주형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 혹시 요즘 마음은 편합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마음이 편한가를 묻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정주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지켜보니까 당신은 아침부터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 고객을 생각하고 회사 일을 고민할 시간은 있습니까?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늘 불안했습니다.
오늘 내 옷이 전수로 보이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 불안이 그녀를 유행으로 몰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멋지다고 말하지 않으면 왠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새 옷을 사야 안심이 됩니다. 정주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유행은 바람 같아요. 잡으려 하면 도망가고 기다리면 스쳐 지나갑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진심으로 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를 마주하게 한 그울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지연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매일 새 옷을 사는 대신 그 시간에 고객 전화를 한 통도 걸었습니다. 화장에 썼던 정성을 보고서와 기록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불안 대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그 변화는 겉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따뜻한 인상을 줬습니다. 그녀를 보던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김지연 씨 진짜 예뻐졌어요. 정주형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진심이 얼굴에 드러난다. 마음이 평안하면 아무리 평범한 옷을 입어도 빛이 난다. 그렇게 유행만 쫓는 사람에게 유행을 넘는 품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인사팀의 책임자가 되었고 신입사원 교육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주형 회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옷에서 나오지 않는다.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SNS를 켜면 남의 멋이 넘쳐납니다.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초조해지죠. 하지만 정주형 회장은 말했습니다. 진짜 무슨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쌓은 신뢰에서 만들어진다. 그는 화려한 양국보다 오래된 작업법과 모든 흙에서 더 큰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생, 그의 노력과 땀 그리고 신뢰가 배가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도 남의 시선에 끌려 자신을 잃고 있지 않나요? 화려함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주형 회장이 직접 만난 한 사업과 그의 시계보다 반짝했던 건 오히려 자신감의 부재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 정주형 회장은 이런 사람을 볼 때면 늘 조용히 웃었습니다. 끝은 빛나지만 속은 등 비어있는 사람, 그 화려함이 오히려 불안의 증거로 보였기 때문이죠. 1970년대 중반 전대건설이 해외 프로젝트를 막 수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날은 해외 투자자와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주형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그레처 대표인 박 사장이 자리했습니다. 박 사장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이탈리아 스트 검색시계 반짝이는 구도, 심지어 넥타이핀까지 유명 브랜드 로고가 새겨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시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위스에서 직접 구해왔습니다. 무려 100만 원짜리입니다. 정말 정교하죠? 박 사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수트도 이탈리아 장인 맞춤입니다. 1000만 원이 넘죠? 요즘은 이런 게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입은 옷의 가격이 자신의 가치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주형 회장은 묵묵히 들을 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도 박 사장은 계속 시계와 구도, 가방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회의의 본질보다 자신의 화려함을 정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회의가 끝나고 정주형 회장은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 사장, 오늘 미팅은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 사장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정주형 회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시계는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차고 있을 만큼의 신뢰를 고객에게도 쌓고 계십니까? 그 한마디에 박 사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주형 회장은 말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일수록 옷이나 시계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품격은 물건이 아니라 말투와 행동에서 드러나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건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진짜 가치를 결정하죠. 박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 했었지만 정작 자신 안에 불안한 가리지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박 사장은 정주형 회장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진짜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주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진짜 무슨 조용합니다. 옷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진심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후로 박 사장은 변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늘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명품 대신 신뢰를 화려함 대신 진심을 쌓는 법을 배운 것이죠. 정주형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유행이지만 태도로 얻는 건 신뢰다. 그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지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했습니다. 나는 새 구두보다 다른 구두가 더 편하다 달았다는 건 그만큼 현장을 그렸다는 증거니까 그에게 명품이라는 브랜드가 아니라 성실함의 누적이었습니다. 작업복이 낡아도 깨끗하게 관리했고 구두가 닳아도 반짝이도록 닦았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사람들에게 정주형의 신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입은 옷보다 당신이 보여주는 진심을 오래 기억한다. 혹시 지금의 당신은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나요? 비싼 물건인가요? 아니면 묵묵한 신뢰인가요? 다음 이야기는 대화 장소를 모르는 복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주형 회장이 직접 겪었던 한 배의 사건. 단 한 벌의 옷차림이 어떻게 신뢰를 무너뜨렸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화 장소를 모르는 복장. 정주형 회장은 이런 사람을 보면 늘 안타깝게 얘기했습니다. 능력은 충분한데 단 한 벌의 옷차림 때문에 신뢰를 잃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1970년대 후반 현대건설은 국내에 대해서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날은 외국은행 관계자들과의 중요한 협상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향후 수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터 자금에 영향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정주형 회장은 모든 이모에게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날이다. 복장부터 마음까지 단정히 준비하라. 다음 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들은 모두 정장 차림으로 정갈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 젊은 부장 이승민이 들어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밝은색 폴로 셔츠에 면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정숙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빛은 살짝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정주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걸 바라봤습니다.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훌륭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외국은행의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한마디가 정주형 회장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훌륭한 회사입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격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신뢰의 무게가 흔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주형 회장은 이승민 부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부장 오늘 회의는 어땠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반응이 좀 냉담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겨우 댔습니다. 정주형 회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부장 그 복장을 입고 상대가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나. 이승민은 몸을 끓이며 대답했습니다. 현장 일이 많아서 움직이기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주형 회장은 고개를 끄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용은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복장은 상대에 대한 예의자 존중이야. 네가 편하면 상대는 불편해질 수도 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이승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다. 나는 당신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무은의 약속이 담긴 은하다. 그 말에 이승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열린 후속 미팅 자리. 이번엔 이승민 부장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구두를 반짝이 들었다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외국은행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훨씬 인상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회의가 끝난 뒤 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라, 옷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옷이 마음을 바로 세워주는 거야. 그날 이후 그는 신입사원 교육 때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복장은 단순히 꾸미는 게 아니다. 상대방의 시간과 마음을 존중하는 신호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대화 장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일회의 반을 이루는 사람이다. 실제로 정주영 회장은 현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실용적인 복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자리에서는 항상 단정한 정장과 깔끔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장은 흙이 묻는 것이고 회의장은 신뢰를 쌓는 것이다. 같은 옷으로 두 곳을 오가는 건 무례다. 그에게 옷차림은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세상은 실력으로 설득되지만 이의 이로 기억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장님 말이 머릿속에 밝혔습니다. 회의 전엔 꼭 그거를 보고 마음까지 단정히 합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같은 말이 통합니다. 직장에서 미팅 자리에서 혹은 일상 속에서 복장은 결국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은은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하나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비싼 옷을 입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직접 마주했던 한 영업사원의 행동. 그의 옷값보다 더 눈에 띄었던 것은 품격의 결핍이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을 보면 늘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같은 금인데 마음은 아직 녹슬지 않았나.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품격이 없는 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1980년대 초 한창 해외 사업이 확장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은 한 영업부장이 새 프로젝트 보고를 하러 본사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태수.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말솜씨도 좋은 직원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희선이 썰졌습니다. 빛나는 명폭 정장, 검장식에 반짝이는 교도 모두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큰 계약이라도 딸라. 그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글에 성사됐습니다. 이 수트요, 그 기념으로 맞춘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직접 입가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주형 회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계약은 잘했나? 네, 완벽했습니다. 좋다. 그런데 정주형 회장은 박 부장의 손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시계는 얼마인가? 서희수산입니다. 100만 원이 넘죠. 그래, 멋지구나.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만큼 당신의 말에는 신뢰가 있나?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모졌습니다. 정주형 회장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비싼 옷, 비싼 시계에 나쁠 건 없지. 하지만 그것들이 사람을 대신할 순 없다. 옷이 품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옷의 품격을 결정짓는다. 박태수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그 옷이 순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유는 달라졌습니다. 화려함보다 실력을 자랑보다 신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미팅 자리에서도 말수가 줄었고 대신 눈빛은 진지해졌습니다. 몇 달 뒤 정주형 회장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요즘 얼굴이 달라졌네. 예, 회장님. 지난번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주형 회장은 호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아. 옷은 하루면 살 수 있지만 어울리는 품격은 평생을 살아야 얻는 거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불편하면 그은 내가 옷에 지는 거다. 반대로 값싼 옷이라도 편하다면 그 내가 삶을 이긴 거야. 가난했던 시절에도 그는 옷을 흑트로 입지 않았습니다. 기름에 찌든 작업법이라도 항상 세탁했고 구두는 닳아도 반짝이도록 닦았습니다. 그가 입은 옷에 언제나 책임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주형 회장은 말했습니다. 품격은 비싼 데서 오는 게 아니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태도, 그게 진짜 멋있다. 요즘 세상은 브랜드로 자신을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정주형 회장은 말했죠. 세상은 네 옷값이 아니라 네 태도를 기억한다. 혹시 당신도 오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너무 많은 걸 걸치고 있지 않나요? 그가 남긴 한마디를 기억해 보세요. 비싼 옷보다 더 빛나는 건 단정한 마음이다. 눈에 띄지 않지만 세세한 부분이 아름다운 사람. 정주형 회장은 이런 사람을 보면 꼭 직접 이름을 불러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일을 아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1970년대 후반 울산 조선소가 한창 바쁘다는 시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용접 소리와 철판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지 않던 그 현장. 정주형 회장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죠. 현장은 보고서보다 정직하다. 그날 그는 천천히 공장을 둘러보다가 한 청년을 눈여기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정민수, 입사 3년 차의 젊은 용접공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작업법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작업법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구두 대신 안전화를 신었지만 반짝이 들었다 껴 있었습니다. 작업대의 주위는 언제나 정돈돼 있었고 도구 하나 벨트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맑음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정주형 회장은 잠시 멈췄고를 지켜봤습니다. 정민수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작업을 마치면 반드시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쇠조각을 줍고 기계에 묻은 기름을 닦았습니다. 누가 시켰어가 아니라 그게 자기 일을 일부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정주형 회장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 씨 일 끝나면 늘 이렇게 정리하나 그는 속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깨끗해야 다음 사람이 편하니까요. 기계도 깔끔해야 오래 쓰거든요. 정주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장인의 시작이야. 그날 저녁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현장에서 진짜 리더를 봤다. 직책이 리더가 아니라 태도가 리더를 만든다. 그런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는 사람이 결국 회사를 빛나게 한다. 며칠 뒤 정민수의 이름은 공식 게시판에 올라갔습니다. 이달의 우수사원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자신의 일을 끝까지 완성하는 사람 정민수는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할지를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주형 회장은 직접 사무실로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민수 씨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현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잠시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이야기는 마음이 결국 보이는 성과를 만든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현장 바닥의 깨끗한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성실함과 존중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 후로도 정주형 회장은 현장을 돌 때마다 작업복의 주름 공부의 정리 상태 그리고 직원들의 눈빛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나는 사무실 책상보다 현장의 공부함을 드실래 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정리정돈은 성격이 아니라 인생 태도다. 사람은 누구나 화려한 자리에서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주형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이다. 그가 본 눈에 띄지 않지만 세세한 부분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결국 회사의 기둥이 되었고 그들의 손끝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품격이 완성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누가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은 일에 소홀하지는 않나요? 정주형 회장은 말했습니다. 누가 보지 않을 때도 정성을 다하면 세상은 반드시 그걸 알아본다. 다음 이야기는 뒷모습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주형 회장이 직접 경험한 한 면접 장면. 사람의 본성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뒷모습에서 더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뒷모습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사람. 정주형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인품은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드러난다. 1980년대 초 현대그룹은 인재 채용 면접을 직접 진행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정주형 회장은 수십 명의 지원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터키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대막 졸업한 청년 이름은 이지훈. 단정한 정장 차림, 깔끔한 머리, 진지한 표정.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온 듯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런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주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 채웠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자 이지훈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긴장 탓인지 자꾸 말을 더듬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현대처럼 국민에게 필요한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말은 은을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갈 무렵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합니다. 하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주형 회장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지훈은 문 앞에서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긴장 대신 정직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살짝 닫으며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정주형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저 청년은 진짜다. 그는 면접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잘하면 들어올 땐 꾸밀 수 있지만 나갈 땐 본모습이 드러난다. 문을 닫는 그 자세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한다. 며칠 뒤 이지훈은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현장 소장을 맡을 만큼 신뢰받는 인재로 선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다른 한 지원자는 전혀 다른 뒷모습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 솜씨가 뛰어나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저는 현대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 업계의 트렌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매끄러웠고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끝나자마자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하품을 했고 문을 나가면서는 의자를 세게 밀고 심지어 문을 광닫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정주형 회장은 고개를 지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 입은 자신감이었고 행동은 교만이었어. 그는 면접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품은 마지막 10초에서 드러난다. 말보다 뒷모습이 더 솔직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사람을 말로 평가하지 않는다. 나갈 때 그릉거리와 문 닫는 소리로 평가한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때는 꿈이지만 나갈 때는 습관과 진심이 나온다는 걸 그 후라도 정주영 회장은 면접이 끝나면 꼭 지원자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는 사람, 고개를 숙이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 그 짧은 순간 안에 그들의 인생 태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사람은 평생 수많은 문을 드나든다. 그때마다 그 문을 어떻게 닫는지가 그 사람의 품격이다. 현대 인사 담당자들도 지금까지 그 말을 이어받아 전합니다. 면접은 말로 통과하지만 신뢰는 태도로 남는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끝나고 대화가 끝나고 어떤 관계에서 떠날 때 그 마지막 태도가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떠날 때의 행동에서 드러난다. 혹시 지금 당신의 뒷모습은 어떤가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정중히 그렇게 한번 문을 닫아보세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당신의 품격을 말해줄지 모릅니다. 다음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옷차림은 마음을 비추는 그울이다. 정주영 회장이 평생 강조했던 그 한 문장. 그의 삶과 철학이 모두 담긴 마무리로 이어집니다. 옷차림은 마음을 비추는 그울이다. 이 말은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입니다. 그는 늘 말했죠. 사람의 옷차림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요. 마음가짐의 반영이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늘 같은 양복을 입으십니까? 정주영 회장은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일하니까 그래요. 그의 말에는 단순한 검소함 이상의 이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옷이란 자기관리의 상징, 그리고 타인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옷을 허투루 입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아도 반짝이게 닦았고 작업복이 해져도 깨끗이 세탁해 입었습니다. 비싼 옷보다 깨끗한 옷이 낫다. 그의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주 현장을 돌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업복의 주로는 괜찮다. 하지만 마음의 주로는 스스로 표해야 한다. 그는 단장한 복장이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승실히 일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옷을 단정히 입고 출근했던 것이죠. 회장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깨끗하게 입는 사람은 삶도 정리되어 있다. 그는 옷차림을 통해 사람의 태도를 입었습니다. 단장한 사람은 일에서도 꼼꼼했고 무심한 사람은 일에서도 빈틈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옷은 말보다 솔직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옷은 남을 위해 입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입는 게다. 마음이 흩어지면 옷도 흩어진다. 그는 평생 양복보다 작업복을 더 사랑한 경영자였습니다. 양복은 자리의 상징이었지만 작업복은 노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가 남긴 철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요즘은 브랜드와 외형이 모든 걸 말하는 시대지만 정주영 회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당신의 옷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리고 그 마음은 얼마나 단정합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꾸는 사람은 결국 보이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그 말처럼 진짜 품격은 눈에 띄는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정성과 진심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입니다. 매일 아침 그울 앞에서 그저 옷을 걸어놓은 대신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입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옷차림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거울이 깨끗하면 인생도 투명해진다. 오늘 영상 어떻게 느끼셨나요? 당신은 어떤 옷차림이 진짜 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깨끗한 옷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산정신. 단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마음의 거울이라고 댓글로 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요. 당신의 일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단정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매일 아산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